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일본 여행을 한 일주일간 다녀온다고 한 일주일 동안 역사 이야기를 쉬었는데요. 저희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다큐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어서 상영이 되고 있더군요. 건국전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관한 다큐 형식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큐 영화하고 상업 영화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다큐 영화가 관중 동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르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중들을 끌어들이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본다면 그 영화를 볼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역사를 다큐든 픽션이든 남픽션이든 막론하고 역사 공부를 영화나 대중예술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그 자체에 별로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볼 계획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관점은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평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벌써 한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군요.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 당시에 속해 있으면서 역사 학도 역사 전문가가 아닌 언론인이면서 한국의 현대사를 실명을 거론해서 혹독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국 역사를 출판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죠. 한국사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사인데요.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책을 펼쳐냈는데 아마 80년대가 아마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8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서 60년대, 50년대, 그리고 급기야는 45년대, 45년대 1945년부터 해서 해방 이후의 역사까지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00년대의 역사, 2000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해가지고 거기까지 아마 현대사 책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가 한국 현대사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요.
보통 3권, 10년 단위로 3권, 4권, 그리고 2000년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5권의 책을 냈고요. 2010년대의 역사는 아직 그 이후에 편찬을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현대사 산책 이후에 한국 근대사 산책 해가지고 개항기부터 해서 일제 침략이 이전까지의 역사를 10권의 책으로 한국 근대사 산책을 내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이 전체가 한 6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책을 제가 다 당시에 섭렵을 했습니다만은 한국 현대사 산책 중에서 1945년부터 해서 194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의 정부 수립되기까지의 역사와, 그리고 50년대 역사책이 이제 6.25부터 시작되는 50년대의 역사 전 기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기니까요. 그래서 45년도부터의 현대사와 50년대의 현대사책, 대충 한 40년대에 2권, 50년대 3권 해가지고 아마 한 5권 정도가 이승만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의외로 제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었던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책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전국에 있어서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이 있었고,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단연 한 사람을 꼽아보라 하면은 저는 백범김구 선생을 빼고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와 해방전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런데요. 그런데 한국 현대사 산책을 읽고 난 이후에 제가 바뀌었던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이렇게도 대단한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을 한국 현대사 산책 40년대, 50년대 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준만 교수가 한국 현대사 산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강준만 교수는 지금은 그때하고 논조가 조금 바뀐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강준만 교수가 진보 정권으로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김대중 정권이나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언론에 명시적으로 표출하기는 합니다만 한국 현대사 산책을 강준만 교수가 편찬을 하고 출판을 할 그 당시까지는 자신은 균형적 잡힌 시각으로 책을 썼다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산책을 균형적인 시각이라 이렇게 동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지극히 좌편향적인 그런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준만 교수의 한국 현대사 산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근현대사의 인물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강준만 교수가 의외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기술을 하고 있고요. 해방 전국에서 강준만 교수가 가장 부각시킨 인물은 건준이를 조직하고 이후에 인공을 선포하는 여운형을 강준만 교수는 최고의 해방 전국에서의 인물로 꼽고 있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강준만 교수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강준만 교수의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우리나라 역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 브루스 커밍스의 시각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공화국과 정부 수립 이전 전국에 강준만 교수가 시극히 비판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비판을 넘어서 거의 비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기술의 한국 현대사 산책을 보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달리 하게 되었던 부분은요. 저는 그 한국 현대사 산책에 기술된 강준만 교수의 비판적인 이승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강준만 교수가 한국 현대사 산책에서 기술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로 접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명백한 통치기 동안에 과오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다른 근현대사 인물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자질과 업적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독도를 지킨 대통령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언급하면서 새로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 강사의 한국사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한 4주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독도와 대마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영어 강사의 한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타케시마 운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 우리나라 정부 수립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대마도를 돌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여러 차례 상당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대마도를 돌려달라. 단순히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니 일본이니 일본 땅이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마도를 우리의 땅이니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를 한 우리 한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통쾌한 외교사죠. 그런 우리의 전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영어 강사의 한국사 이야기 시간에 제가 전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시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킨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새로이 영화를 통해서 또다시 환기가 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세월이 이제 45년, 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지금 60년, 70년이 훨씬 지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잊혀지고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동에 의해서 우리의 초대 대통령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준만 교수의 한국 현대사 산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제가 확인했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사 인물들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보라 하면은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을 놓고 어느 분을 더 존경하느냐 하면은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에게 쏠릴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을 놓고 어느 두 분을 더 존경하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백범 김구 선생을 더 존경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까지 그 3년간의 해방 전국에서 당시 이 땅에 살았던 우리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실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에 많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느냐 하면요, 압도적으로, 조금 더가 아니고요, 압도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은 명확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보다 백범 김구 선생을 더 존경한다 할지라도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백범 김구 선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에 대한 왜곡이죠. 그거는 제가 아무리 백범 김구 선생을 더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기록과 여러 가지 정원들을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추종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범 김구 선생을 이승만 초대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니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암살 사건을 두고도 백범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데 라이벌이고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을 이승만이 뒤에서 조종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관점에서, 현재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가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이승만이 훨씬 지지율이 높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을 조종할 이유도 없고요. 그 조종을 했다는 그런 주장 자체가 전혀 그 시대적 상황과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백범 김구 선생도 해방 전국에서 상당히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적어도 이승만을 압도할 정도로 해방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남북 협상을 근래에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서 남북 협상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특히 진보 진영에서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남북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입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북한 당시에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실제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적인 입지가 남북 협상 참석 이후에 입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좁아진 게 사실이고요. 백범 김구 선생이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요.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존경심이 이승만 대통령을 압도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또 한 사람의 굵직한 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한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열풍이 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오히려 대통령 재직 시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풍이 불고 지지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타 대통령보다 높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로 난센스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레임덕을 맞이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힘당이 탄핵을 했다는 그런 주장도 정말 파렴치한 주장이죠. 당시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3분의 2가 안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주도하고 밀어붙이고, 거기에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동조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집권 1년 차에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은 분명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 그렇다고
후기 지지율이 높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5년 내내 낮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후한 평가를 받는 것과 해방정국에서의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어쩌면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역사적인 명확한 사실은 해방정국에서의 평가는 적어도 당시의 평가는 백범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가 훨씬 더 높았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명확한 팩트입니다.